여러분도 투표하셨습니까? 야, 벌써부터 막 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몇만 표입니까? 150만 표가 넘어요. 그래서 1등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땠는가 선생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누가 1등이 되는가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 군? 선생님과 함께 붙었으면 2016년에 뽑았고 2017년에 뽑았다면 이제 2018년은요 이런 아이돌 그룹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지방의 대표들을 뽑게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이 어떻게 되는가는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이제 자신 있습니다. 1인 7표거든요. 1인 7표 7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이걸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바처럼 2014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요 투표율이 60%가 채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요 60%가 안 돼요. 참 낮습니다. 10명 중에 6명도 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투표권이 딱 생겼을 때, 선거권이 생겼을 때 꼭 고민해 보시고 그 선거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7장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 7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뽑는지 차근차근 보지요. 2014년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또 어떤 곳에서는 5장, 또 어떤 곳에서는 4장 행사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좀 특이한 거 빼고 일반적으로 7장인데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그리고 또 시도지사, 그리고 또 뭐 기초라는 말도 나오고 광역이란 말 참 어렵네요.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 잠깐 퀴즈 아닌 퀴즈를 드릴게요. 여러분 주소가 궁금합니다. 주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의 고향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는 친구도 있고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이런 뭐 도나 광역시 단위가 아닌 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기초라고 부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멈춰놓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소.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EBS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 뭐 일산 동구 무슨 동 쭉 나가는데 어디까지 뽑아야 돼요? 어디까지 뽑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 주소의 가장 앞부분 거기가 광역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듯이.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뭐 강남구, 강동구, 종로구 등등 거기까지가 두 번째 걸리죠. 두 번째까지만 뽑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광역이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걸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가 기초가 되겠죠. 고양시, 일산, 동구 그러면 그쪽은 우리는 뽑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나름 이 선거 결과를 보고 한다면 야, 이 치열했던 선거 결과 분석해 본다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 여기에 대표 뽑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도지사는 한 명이니까, 특별시장 한 명이니까, 광역시장도 한 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숫자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안에 또 여러 시가 있고요. 또 뭐 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안에도 또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요. 네, 정당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2014년에 치러졌던 제6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대체로 보면 두 정당이 양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네, 교육감이에요. 근데 교육감인데 색깔이 또 확 달라요. 아까 파란색, 빨간색이었는데 이건 뭔가요?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공천하지 않거든요. 즉 교육감 후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는 이런 정당입니다, 저런 정당입니다.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서요. 투표용지도 확인해 보시면 정당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발표할 때는 뭐 보수 후보냐 진보 후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교육감,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장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볼까요? 야, 의원들의 숫자는 또 이래요. 여기 보면 이제 아마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좀 깊이 있게 알고 싶기도 할 겁니다. 쭉 보니까 정당별로 분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성별로 나누기도 하고, 연령별로 우리들의 대표를 분류한 자료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 뭐 군수, 시장, 구청장 이런 분들은 그 지역의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에 가서 투표용지에 있는 이름 중에서 한 명만을 딱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란 분들은 다수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한 명인데 국회의원은 300명이듯이 도지사는 한 명인데 도의원들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한 명인데 서울특별시 의원은 또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고양시장은 한 명인데 또 고양시 의회 의원은 또 여러 명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젠 우리가 투표하러 갈 때 실제로 어떤 코스를 밟는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가서 일단 신분증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나서 투표용지를 받는데 한 사람이 7장입니다. 7장. 그래서 7장을 한꺼번에 쭉 받고 바로 가서 꿍꿍꿍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먼저 3장을 받아요. 우리들의 교육감, 광역, 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뽑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에 넣고 그리고 나서 또 4장을 받아요. 여기서부터가 복잡합니다. 왜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한 명이니까 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후보 한 명을 딱 찍고 오면 되지만 의원이 좀 복잡하거든요. 자, 의원 선거 확인해 보죠. 의원 선거는 이제 2장씩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게 좋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가서는 그냥 여러 후보자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한 후보를 꼭 찍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2장을 받습니다. 왜 2장을 받느냐?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대표로서 어떤 후보자에게 딱 찍고 오는 그 지역구 선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이제 또 다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인 2표 제도거든요. 자, 이것만 머릿속에 딱 둡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냥 가서 한 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가서 2표를 행사한다. 그러면 그 2표는요. 후보자에게 한 표, 그리고 정당에게 한 표.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게 한 표. 그러면 총 우리나라의 대표, 대통령 한 표죠. 그리고 국회의원 2표니까요. 중앙, 나라 전체의 대표를 뽑는 데는 총 3장을 쓰는 겁니다. 이 생각만 딱 하고 있으면 자, 이젠 단위를 좀 좁힐 겁니다. 좁힐 거예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대통령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대통령 같은 분, 서울특별시장 뽑는데 한 표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의 국회의원 같은 분, 서울특별시 의원을 뽑을 때 후보자 한 명 딱 기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지하는 정당을 꾹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서울시 산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후보자의 한 표,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몇 장? 네, 벌써 3장입니다. 이젠 서울특별시라는 광역 안에도 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대통령 같은 분, 강남구 청장 한 표, 그리고 또 강남구에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계시죠.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강남구 의원 뽑을 때 또 후보자의 한 표,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몇 장입니까? 벌써 6장입니다. 그럼 한 장이 남잖아요. 그 한 장이 말씀드렸던 교육감입니다. 이렇게 총 7장인데, 자, 여기서만 그치면 이제 여러분들의 욕심을 선생님이 다 채워드리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단위가 되는 범위를 선거구라고 하거든요. 선거구. 그 선거구가 아주 작다. 최소한의 단위다. 그러면 그때 우린 소선거구라고 부르고요. 선거구가 이만큼 크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대표를 뽑을 때는 중선거구제, 혹은 뭐 더 크다 그러면 대선거구제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 최소 단위가 뭐겠습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겠죠. 한 선거구에서 한 명.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에 의원들을 뽑을 때 보니까 보세요. 전체 선거구 숫자랑 그리고 뽑히는 그 대표의 숫자가 같지요. 그러면 한 단위에서 한 명만 당선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한 명만 당선된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1등이에요, 1등.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 한 사람만 당선이 돼요. 그게 바로 광역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봐도 안다고요? 아, 그렇구나. 선거에 단위가 되는 그 지리적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구인데, 선거구의 숫자와 뽑히는 대표의 숫자가 같으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최소한의 단위, 소선거구제라고 하는구나. 자, 근데 이제 이 숫자 볼래요? 이 숫자는 좀 다르죠? 기초의원 뽑을 때는요, 지역구 선거에서 상당히 많이 뽑죠. 몇천 명이 됩니다. 전국 단위로 합치면. 그렇다고 해서 몇천 명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단위로 해서 뽑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선거구의 수보다 뽑히는 대표의 숫자가 더 많아요. 다시 한번, 선거에 단위가 되는 그 선거구의 숫자보다 뽑히는 대표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가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즉,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으면 선거구의 숫자랑 뽑히는 대표의 숫자가 같겠죠. 우리가 봤던 광역의회 의원처럼요. 그런데 기초의회는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2등까지 당선시키는 곳이 있고요. 4등까지 당선되는 곳도 있어요. 4등까지. 그래서 쭉 모아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4,000명 정도가. 이만큼 많은 숫자인데,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한 선거구에서 2명, 뭐 3명 혹은 많게는 4등까지 당선시키는 이 구조를 우린 중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자, 기억할 것. 자기의 주소를 놓고 이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이 말이 복잡해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후보자를 뽑는 투표용지에는 한 명만 기표를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2명까지 뽑는데 2등까지 당선시킨대.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드는 후보 2명 뽑아야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네, 무효표가 돼요. 여러분이 뽑은 거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싶진 않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투표장까지 갔는데 여러분의 표가 무효라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1인 7표까지 정리를 해 봤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든 것, 대통령 선거 1표, 국회의원 선거 2표, 지방선거는 7표. 기억하세요.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2018 지방선거, 아직 치러지지 않은 선거니까 우리가 그전 선거, 직전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제도적인 설명을 쭉 했는데요. 투표용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후보를 뽑는다. 거기 손이 간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마을 출신이니까 뽑아주실 겁니까? 아니면 나랑 같은 성이니까? 나랑 같은 피춘혈이니까 뽑아주실 겁니까? 혹은
아유, 그 후보자가 우리 아버지랑 같은 학교 나오셨대. 설마 이렇게 뽑으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보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선거가 아름답게 치러진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제도적으로 공명정대한 공정한 선거제도를 우리가 헌법상에 혹은 공직선거법상에 갖추고 있다. 과연 이렇게만 해서 아름다운 선거가 치러지겠습니까? 우리 유권자들도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보다는 공약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 정말 내 삶이 얼마만큼 바뀔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이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다. 선거를 통해 대표도 뽑고요. 그리고 그 뽑힌 대표에게 정당성도 부여합니다. 처음에 보셨죠? 1등이 된 그 강다니엘, 1등이 된 그 오디션 프로 참가자, 얼마만큼 자신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1등으로 만들어줬는가? 무대에서도 참 자신감 있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지 않을까? 누가 만들어준 1등일까요? 그리고 우린 과연 그 1등에 무엇을 보고 투표를 했을까요? 정당성만 주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위임한 권력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해라 라고 권력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인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도 반영을 하죠. 마지막은 바로 이렇습니다. 주권의식이에요. 주인된 권리를 우린 선거를 통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 나라의 주인은 곧 국민이다 라는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핵심 꽃이 바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그날 여러분은 그냥 뽑을 사람 없다고 집에 계실 겁니까? 아니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그냥 놀러 가실 겁니까?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겁니까? 꽃입니다. 방식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BS 최재기였습니다.